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등 예비과정 통합사회 윤리와 일반사회를 맡고 있는 온리원 택쌤 임원택입니다. 자, 1강을 지나쳐서 2강까지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 1강 들으시면서 어땠습니까? 저란 선생님한테 온리원 택쌤에 대한 좀 적응이 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수업하는지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일단 선생님이 좀 말이 빠르고 많아요. 말이 빠르고 많고, 그 다음에 갑자기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뭐 던지기도 하고, 갑자기 노래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춤출 때도 가끔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주체하지 못한 게 좀 있어. 그래서 조금 놀랄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은 착하다는 거, 순수하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오늘 2강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2강 행복의 의미와 기준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힘차게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0강의 고등 예비 과정에서 지금 2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OT에도 강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예비 과정을 인강을 수강신청해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많이 앞서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 가지고 함께 가면 충분히 여러분들 학교 들어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교재 12쪽에 나와 있는 2강입니다. 2강. 행복의 의미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의 키워드는 얘네들이에요. 뾰로롱 키워드입니다. 먼저, 아리스토텔레스. 이거 아니잖아. 그치? 1강에서 했던 거죠. 아리스토텔레스, 사람 이름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고요. 그 다음에 석가모니, 이분도 사람이에요. 사람. 정약용, 아시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삶의 목적. 행복의 의미와 기준인데 이분들이 왜 나올까? 이분들이 각각 행복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가 사실은 오늘 공부하는 내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체크하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 어떤 것이 여러분의 행복을 달성하는 방법인 건지, 행복은 뭔지에 대해 찾아가는 조금은 철학적이고 조금은 잠깐 내려놓고 한 번쯤은 돌아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 우리 통합사회 1단원의 2강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함께 저와 함께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자, 1강에서 해봤죠? 바로 성공구호입니다. 저랑도 외치고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건 여러분들 필통에도 붙여놓고 침대 맡에도 붙여놓고요. 제일 좋은 건 문 현관에다 붙이는 거야. 현관에다가 딱 써서 붙여놔. 그래서 아빠가 이거 뭐냐 하면 EBS 인강 듣는 선생님이 이거 붙여놓고 나갈 때마다 한 번씩 하라 그랬어. 그러면 아버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야, 뛰어! 이러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 그래도 뛰지 마. 알았지? 자, 성공과 함께 합니다. 선생님은 여기서 여러분들 에너지 나오라고 크게 할 건데 여러분들은 꼭 크게 하지 않아도 돼요. 독서전에서 막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조그맣게 중요한 건 말을 하는 거야. 말을 해서 내가 듣게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성공구호 준비 딱! 갑니다. 난 할 수 있다. 난 최고다. 오늘은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 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힘을 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아시겠죠? 선생님은 10년 동안 학교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오늘 공부하는 행복과도 연결이 되는 거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 행복이 무엇인지 의미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올챙이의 기억이 등장했습니다. 짜라란, 그죠? 올챙이 기억은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 OT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통합사의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다뤘던 내용들 또 연관되는 내용들에서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가는 겁니다. 물론 선생님 저 기억 안 나요. 그때 잤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고요. 선생님이 아주 간략하게만 요때 이런 걸 공부했었어. 그것이 오늘 이렇게 연결될 거야 라고 짚어드리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중학교 도덕책을 뒤져보니까 행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행복이 무엇일까라는 단원이 있고요. 소단원이. 거기서는 뭘 배우냐면 행복이라는 것이 지속적인 만족을 느끼는 상태라는 걸 여러분이 배웠어요. 그럼 행복에 도달하는 방법은 뭘까라는 것도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덕적 생활을 습관화하는 것이 행복을 도달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단원에서
정서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을 이야기합니다. 정서적 건강이라는 건 내가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서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만족감을 느끼는 게 정서적 건강이고요. 사회적 건강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다음에 시민으로서 필요한 일들을 성실하게 잘 수행하고 다른 사람과 연대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 건강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강에서 배우는 행복의 의미와 기준에서는 바로 이 내용들과 연계되는 측면에서 조금 더 심화적으로 조금 더 다른 측면도 한번 접근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올챙이 기억을 떠올리면서 우리 개굴개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깨굴깨굴 갑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행복의 의미예요. 행복의 의미.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죠.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서 흐뭇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혹시나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이걸 외우는 사람은 없겠지? 그지?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야. 행복,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 이런 거 반복해서 읽으면서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시험 안 나와요, 여러분들. 행복이라는 거 여러분 만족과 기쁨, 흐뭇한 상태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또 여러분 행복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행복은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결국에는 행복함을 위해서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 내용들은 이러한 행복을 과거의 현인들, 현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는지도 공부할 거고요. 이런 행복이라는 것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다르더라. 이걸 한번 알아보는 게 우리의 공부 내용이에요.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중요한 건 우리 모두 행복을 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행복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기준이 나왔습니다. 뭐 여기는 4가지만 나와 있지만 수억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 모든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은 사실상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씩이요. 1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거 같아요. 바로 성취감이래. 열심히 공부해서 교사 임용고시 합격했어. 행복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에 합격했어.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 성취감으로 행복을 정의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맞죠? 2번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 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시고 나의 자녀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는 걸 보는 것, 그죠? 적절하게 일하고 퇴근 후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가까운 친구들, 이웃들과 정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식사하는 것, 이런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겁니다. 3번 스스로 만족하고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만족하고요. 평정심이라는 건 여러분들 옆에 날개에 써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도 검소하고 절제하는 삶을 찾는 것, 이런 것이 평정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평하고 평화롭고 정적인 마음을 평정심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우리 반에 정말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어. 혹은 여자애가 있었어. 얘랑 첫 데이트를 하는 날이야. 저기서 만나기로 했어. 10분 후면 걔 와, 이제. 그때 막 심장이 튀어나올라가잖아. 막 심장이 막 나대잖아, 그때. 그거는 평정심일까? 아니야. 그거는 몹시 흥분된 상태야. 그거는 평정심이 아니에요. 막 심장이 막 나대가지고 난리가 나잖아. 그런데 이거 생각해봐. 엄마랑 같이 있어. 그냥 평범한 일요일 오후야. 엄마랑 같이 있어. 이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평온하고 고요하고 정적이죠. 이런 것들은 평정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중심을 잃지 않고 절제되고 검소한 삶을 사는 것, 이런 것을 평정심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이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4번 보겠습니다. 남을 위해 봉사하면서 느끼는 보람. 여러분 봉사활동 하잖아요. 하고 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뿌듯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남을 도왔을 때 사람이 느끼는 행복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디 기관에 가서 어떤 봉사활동을 사실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헌혈을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헌혈을 하면서 헌혈하면은 맛있는 것도 많이 준다? 과자도 주고 초코파이도 주고 뭐 이렇게 선물도 주지만 그걸 내가 생각하고 가는 건 아니야. 헌혈하고 나면 이렇게 나의 피가 다른 누군가에게 또 소중하게 쓰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스스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만족감이 좀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만족감 때문에 이렇게 헌혈하러 꽤 많이 자주 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남을 돕는다는 건 나를 굉장히 행복하게 만드는 경험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많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가볍게 한번 가봤고요. 그 다음 3번 갈게요.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very very important 한 내용입니다. 행복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살았던 유명한 현인들, 현명한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있자. 학교 시험에서 굉장히 내기 좋습니다. 이 단원에서 내기 좋은 포인트예요. 먼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 있어요. 우리 행복을 다루는 중학교 도덕 1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더라고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플라톤의 제자였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이야말로, 자, 빨간색 밑줄 준비합니다. 뭐다? 인간 존재의 목적이다. 다시 갑니다. 행복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목적이다. 행복이야말로 인간 삶의 목적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얘기입니다. 누구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 행복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뭐다? 행복이다. 다시,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뭐다? 행복이다. 사람은 왜 산다? 행복하려고. 사람은 왜 산다? 행복하려고. 누구라고? 아리스토텔레스. 오케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였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인간 삶의, 인간 존재의 목적이라고 한 거죠. 그만큼 중요한 거란 겁니다. 두 번째, 석가모니. 누구죠? 고타마 시타르타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처님이죠. 부처. 부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행복이란 건 뭐냐면 생로병사의 밑줄 쳐. 괴로움을 벗어난 상태래요.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벗어난 상태.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벗어난. 괴로움을 벗어난 상태는 알겠는데 생로병사는 뭐야? 생,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 로, 나이 드는 것. 병, 병드는 것. 사, 죽는 것. 그죠? 그러니까 태어나고 나이 들고 병들어 죽는 것. 인간의 삶의 모습이잖아. 그죠?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잖아. 당대 석가모니가 살았던 시대의 인도 사회, 그다음 그 근방의 인도 지역 사회는 카스트의 엄격한 제도, 대부분이 가난하게 살고 있는 상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상태. 아하, 행복이라는 것은 이러한 괴로움을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런 깨우침을 얻어서 부처가 되신 거죠.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벗어난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석가모니는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사상가죠. 정약용 선생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우리 행복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밑줄 쳐. 하나는 열복. 열포가 아니야. 컬러. 열복. 두 번째는 청복입니다. 청복. 복은 행복이지. 근데 열은 뭐야? 그렇지. 뜨겁고 화끈한 행복이래. 다시. 뜨겁고 화끈한 행복이래. 청복은 뭐야? 맑을 청자입니다. 맑고 청한 행복이래. 자, 정약용 선생께서 이 말을 어떻게 한 거냐면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셨습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 정약용의 행복론,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행복을 두 가지로 정의한다. 외직에 나가서는 대장군의 깃발을 앞세우고 관인을 허리에 두르고 내직에 들어와서는 비단 옷에 수레를 타고 사방을 다스릴 계책을 듣는 것으로 밑줄 쳐. 열복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복은 뭘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거야. 열심히 일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개인도 업적을 쌓고 하는 겁니다. 뜨겁게 일하는 거죠. 이런 화끈한 행복을 열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행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깊은 산 속에서 삼배옷의 집신을 신고 맑은 샘물에 발을 씻고 소나무에 기대어 실을 읊는 거라고 했어. 이걸 밑줄 쳐. 청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청복. 맑은 그리고 청아한 행복이라는 거죠. 뭡니까, 여러분들?
요새 TV 프로그램 많이 나오시죠?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자연 속에서 함께 더불어 욕심 없이 살아가는 것을 하나의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청복. 그래서 열복과 청복으로 행복을 구분하셨던 분이 우리나라의 사상가 바로 정약용 선생이셨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석가모니, 정약용, 인류의 역사에서 아주 현명했던 현인들은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넘어가기 전에 그 밑에 나와 있는 또 철학자 한 분이죠. 철학자 디오게네스의 행복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토리가 좀 재밌어서 한번 소개를 같이 한번 하려고 그래요. 평생을 간소하게 생활했던 고대 철학자 디오게네스입니다. 그래서 동료 철학자였습니다. 아리스토포스가 왔어. 근데 이제 콩깍지를 삶아서 먹으려고 이제 있었던 거죠. 콩깍지 삶아 먹는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검소하고 좀 가난한 삶을 말하는 것 같아요. 아리스토포스가 딱 오더니 권력자의 사람. 디오게네스, 저는 왜 이렇게 살아? 망한테 가서 고개를 숙이면 콩깍지를 삶아 먹지 않아도 될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리스토포스는 지금 어떤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렇죠. 저렇게 콩깍지 까먹는 건 굉장히 행복하지 않은 삶이라고 보는 겁니다. 왕한테 가서 나의 지식을 주고 부와 권력을 얻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보는 거죠. 다시 뭐라고요? 그렇지. 부와 권력을 얻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포스는.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콩나물을 삶아 먹는 것만 배우면 그렇게 굽실거리며 살지 않아도 된다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콩깍지를 삶아 먹는 것만 배우면 너처럼 그렇게 왕한테 아첨하고 굽실거리 삶고 안 해도 된다. 나는 어떤 것이 행복이다? 그렇죠. 어떤 부와 권력을 얻는 것보다는 자유롭고 나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더 나에겐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고대의 그리스어로 했겠죠. 그죠? 콩깍지를 삶아 먹는 것만 배우면 굽실거리지 않아도 되더라.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죠? 딱 보니까 이분의 말에서 뭐가 느껴지냐면 쿨레가 진동합니다. 굉장히 쿨하죠. 그렇죠. 얼마나 진동합니까? 콩깍지를 깔까면서도 야, 너처럼 왕에게 굽실거리는 것보다 나처럼 이렇게 소박하고 청빈하게 사는 게 더 행복해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의 쿨레는 어디서 더 나냐면 옆에 여러분 날개 나와 있죠? 스토리. 왕이 왔어. 왕이 와가지고 당신 소원이 뭐냐? 네가 필요한 걸 다 주겠다고 말했더니만 이렇게 얘기했다잖아. 비키시오. 나의 햇빛을 가리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다잖아. 왕한테도. 완전 쿨레 진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자료는요, 과연 어떻게 행복을 정의하고 어떻게 바라볼 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과거의 현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봤고요. 다음 한 장 넘어갈게요. 13쪽 가겠습니다. 13쪽.